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이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다면 우선 단속 대상이지만 가족들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마크 모건 국장 대행은 어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예외는 없다며 불법 체류자의 가족도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고위 직원들은 IC의 추방 단속팀을 돕기 위해 국토안보조사부에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모건 국장 대행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국가들에게 불법 이민을 하면 결국 추방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체포는 국익을 대변하고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수백만 명을 한 번에 체포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체포 시작 시기와 목표 인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음 주에 ICE가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트위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 컨설턴트는 단속에 걸렸더라도 ICE 요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안 된다며 묵비권, 변호사 선임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연방 이민국의 OPT 처리 기한이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늑장 조치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고도 일을 못하는 유학생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OPT 처리 기한이 현재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일부의 경우 취업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이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늑장 조치도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일부 대학들은 최근 OPT 처리 기간 지연으로 졸업을 한 유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민국에 발송하고 처리 기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IT와 예일대, 다트머스 대학 등은 OPT 처리가 장기화되자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CPT 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미국 대학 유학생들의 수는 줄어든 반면 유학생 비자 처리 기간은 46%가 길어졌다며 이로 인해 재능 있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대해 노동허가 신청이 폭주해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적용한 만큼 곧 처리 기간이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즉각 서명을 마쳤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 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33표, 반대 2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을 넘겨받은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러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운전면허증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현안으로 설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금식투쟁을 비롯해서 서명운동, 집회, 올바니 원정 활동, 풀뿌리 로비 활동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가 없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일부는 타주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는 등 법적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약 90만 명의 뉴욕주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힘써준 세넷 그리고 어셈블리 멤버들 그리고 가버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같이 힘써준 우리 멤버들 민권센터를 비롯한 다른 이제 코올리션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권센터는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이 통과된 후 관련 부처에서 실행 계획이 나오면 한라인을 가동해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등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병무청이 병역 의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해외 거주를 위해 국외 여행 허가서를 제출하면 37세까지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위반한 국외 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병역 의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역 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입영을 최대 37세까지 연기해주는 국외 여행 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를 위반하면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외 여행 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 이주자로 나뉘는데 일반 허가 대상인 유학생은 병역 나이를 대학 25세, 대학원 28세, 박사과정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 여행 허가는 취소됩니다. 국외 이주 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이나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입니다. 이들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국외 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구 귀국 신고 후 한국 6개월 이상을 체류해 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또 한국 국적자가 2세를 출생하면 해당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며 국적 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과 병역 연기는 가능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군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군 복무 중 국외 여행을 보장하고 항공료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돌랜드 발전소 건설에 대해 대다수의 뉴저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죠. 뉴저지주 환경국이 매돌랜드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검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스버겐 리버티 제너레이팅 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한 미쓰비시의 미국 자회사 다이아몬드 제너레이팅은 뉴저지 주정부 측에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건립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매돌랜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검토 연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제너레이팅 대변인은 환경국 조치에 대해 큰 지연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발표하고 환경국과 협조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돌랜드 발전소 건설 예상 비용은 총 15억 달러로 해켄색 강 인근 북부 버겐 카운티에 자리 잡게 되며 인근 지역에 2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뉴저지주가 아닌 뉴욕시와 허드슨 강 인근으로 제공됩니다. 다이아몬드 제너레이팅은 매돌랜드 건설공사에 2,100명 이상의 임시 건설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발표했고 30여 명의 발전소 운영 인력을 고용하고 매년 500만 달러의 발전소 유지 비용을 지역 하청 업소들에 지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매돌랜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다이아몬드 제너레이팅의 사업 허가 신청 현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머피 주지사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펜스테이션 내 선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에서 맨하튼으로 가는 통근 열차 노선이 변경되면서 출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보수 공사는 9월 초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몽클레어 분톤 노선과 노스저지 코스틀라인 등 2개 노선의 운행을 호보큰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승객들은 호보큰에서 하차한 뒤 패스 트레인으로 환승 후 맨하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펜스테이션 내 2개의 선로를 폐쇄하고 보수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뉴저지 트랜짓 외에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엠트랙이 모두 운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수 공사는 올 여름 내내 계속된 뒤 9월 6일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7에비뉴와 33스트릿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출입구 공사도 시작됨에 따라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 6억 달러가 투입되며 오는 2020년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끝나면 입구에서 바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플랫폼과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물 매각 논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사회 조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전체 이사 11명 중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건물 매각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건물 매각건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지만 일부 이사들이 이보다 이사회 조직부터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장하면서 매각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베이남 이사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건물 소유주 명의를 뉴욕 한인 커뮤니티로 변경하게 된 만큼 보다 많은 이사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사회 구성원이 최소 50명이 되면 건물 매각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06년 한인사회 성금 50여만 달러의 종잣돈으로 115만 달러에 매입한 건물로 2010년 이후 재정난에 봉착해 지난 2015년 건물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앞 인도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보행자 낙상 사고와 관련한 주택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무효 소송까지 걸어오면서 매각 계획은 전면 중단됐고 올해 초 4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 지난 3월부터 건물 매각을 재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뉴저지 리치필드를 방문했습니다. 부안군 미국 방문단은 리치필드 정치인들을 만나고 농수 특산물 수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역 농수 특산물 홍보를 위해 뉴저지 리치필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나 수산물들은 매우 영양가도 풍부하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러 왔고요. 또한 그 미국 시장에 홍보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조사차 이렇게 오게 됐고, 부안군이 리치필드를 찾은 이유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역 내에 H마트나 한양마트 등 한국의 농수산물을 파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 상호협력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앤서니 수아레즈 시장, 데니스 심 시의원 등 리치필드 정치인들을 만나 부안군의 농수 특산물의 효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부안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부안군은 앞으로 미국 내의 한국계 대형 슈퍼마켓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에 방문해 뽕주, 참뽕 와인 등 부안의 특산품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최근 뉴욕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늘어난 무임승차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는 무임승차 비율이 무려 5명 중 1명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보안요원 500여 명이 추가 배치되고 시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단속이 강화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